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8개월 된 손주와 아들. 민수의 유전자 일치도는 0%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에 대한 불륜의 발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온 불륜의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자신도 모르는 새 대물림된 불륜, 그 불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의 대를 이은 불륜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을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저녁, 영자는 거실 서랍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먼지가 두껍게 앉은 결혼 앨범이 손에 잡혔죠. 표지가 색바랜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병호의 30살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의 신혼 사진들이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앨범 맨 뒤편에 포개져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영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영자의 어머니 수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영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그 남자와 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영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지?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연인 그 자체였죠.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하고 놓고 간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밝게 떠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영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니 오늘도 고마워요. 내일은 더 조심히 해요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K 차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회사 상사 이름이었죠.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은밀한 느낌의 문장이었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영자의 등줄기를 따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손에 들린 오래된 사진과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가 묘하게 겹쳐 보였죠. 과거와 현재가 이상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위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앨범은 왜 갑자기 꺼냈어? 남편 병호가 안경을 벗으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정리할 게 많네요. 영자는 사진을 재빨리 덮으며 애써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깊숙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죠. 그날 밤 영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의 뒷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그 사진의 뒷면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영자는 남편과 며느리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역시나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9년 봄, 해방 이후 첫 소풍, 수연 앤드 정우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분명 영자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영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었죠.
영자의 아버지는 성만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어머니가 왜 이런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요? 영자는 급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고 어머니의 유품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낡은 일기장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표지가 바스라질 듯 오래된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59년 5월의 일기였습니다. 정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이 혼란의 시대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안다. 성만과의 약혼을 파기할 수는 없다. 정우야, 미안하다. 영자는 일기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인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아이가 혹시 자신인 건 아닐까요?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란 성만 아버지는 정말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은은 영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고 민수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은 그냥 간단히 라면 끓여 먹을게요. 입맛이 없어서요. 영자는 재빨리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죠. 아들과 며느리도 각자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지은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괜찮아. 다들 힘들 때가 있지. 영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어머니의 일기에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읽어보겠다고 말이죠.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라 해도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영자는 빨래를 개키며 지은의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베이지색 셔츠를 접으려다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꺼내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증에는 롯데호텔 프리미엄룸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체크인해서 저녁 7시에 체크아웃했다고 되어 있었죠. 계산자 이름은 K 차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바로 지은의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에 호텔에서 4시간이나 머물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지은은 그날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지은아, 잠깐 이리 와봐. 영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영자가 손에 들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회사 접대였어요. 지은이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팀 회식이 있어서 차장님이 계산하셨나 봐요. 하지만 지은의 말끝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영자와 제대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영자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팀 회식을 호텔에서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요즘은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회식을 많이 해요. 지은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술 냄새가 유난히 독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지은이가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대화도 잘 안 하고요. 집에 늦게 들어와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요. 영자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일탈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호텔 영수증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아들아, 부부 사이에는 가끔 그런 시기가 있어. 서로 바쁘고 힘들 때 말이야. 영자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죠. 창밖에는 비가 그쳤는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겁고 눅눅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오래된 비밀과 지은의 현재 상황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과거에 숨겨진 사랑이 오늘의 배신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고. 어머니처럼 진실을 덮어두고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뒤 영자는 우연을 가장해 지은의 회사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하지만 호텔 영수증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카페 2층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은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추측으로는 그 사람이 바로 K 차장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길 건너편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앉은 자리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훤히 보였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영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지은이 차장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 집에서 보이던 것과는 달랐어요. 훨씬 밝고 생기 있어 보였거든요. 차장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신 웃어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손동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차장의 손과 지은의 손이 자연스럽게 스쳤고 지은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동안 손을 겹쳐두고 있다가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떼어냈죠.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사진을 찍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증거로 남긴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대담해진 모습이었어요. 차장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은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포옹까지 하는 모습이 보였죠.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지은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영자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잘못된 위로는 더 큰 상처를 만든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우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문장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금기를 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자신의 출생 비밀이었던 거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토요일 저녁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야근을 하러 나갔습니다. 지은은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며 예쁘게 치장하고 외출 준비를 했죠.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지은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동창 모임에 가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너무 유염하게 차려입었거든요. 지은이 나간 지 30분 후 영자는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더 이상 확신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 자주 가던 그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호텔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났죠. 정말 올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8시 12분, 영자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지은과 K 차장이 나란히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하지만 셔터를 누르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차장에 팔짱을 끼고 기대는 모습이 합성 영화처럼 느리게 보였어요. 영자는 결국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영자는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단 근처에 떨어진 객실 카드를 발견하고는 프런트에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1412호실 손님 것 같네요. 20시 14분에 체크인 하셨거든요. 1412호실. 20시 14분 체크인. 영자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눈앞이 아려왔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거든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문장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 특히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진 대신 사실로 말하겠다고.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밤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호텔에서 주운 객실 카드와 체크인 시간을 적은 메모, 그리고 며칠 전 지은의 셔츠에서 나온 영수증을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마시려다 그것들을 발견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은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돌아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설명해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접시를 놓고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지은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야? 호텔 영수증이 그냥이야? 객실 카드가 그냥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잠깐만 흔들렸을 뿐이야. 정말 잠깐이었어.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여보는 맨날 야근하고 차장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만. 잠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잠깐 실수했다고? 호텔에 간 것도 잠깐 실수야? 몇 달째 만나온 것도 잠깐이야? 영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소리 높이면 더 부서져. 일단 진정해. 하지만 이미 파열음은 시작된 후였어요. 지은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업무 상담이었어.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야? 나도 모르게 호텔에 갔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영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해? 이웃들이 다 들을 거야.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지은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하지만 파열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지은은 친정에 가서 며칠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자신도 숨겨온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식탁에 일기장을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이번 기회에 다 털어놓자. 민수가 방에서 나왔고 지은도 짐 싸는 것을 멈추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자신의 출생 비밀을 털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거워.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겠어.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민수와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갔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너희들 할머니 수연 씨는 전쟁 후 피난지에서 정우라는 남자를 만났어. 사랑에 빠졌지. 영자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란 성만 할아버지와 혼인 약속이 되어 있었어. 영자는 일기장의 문장들을 차례대로 읽어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지. 그래서 할머니는 정우, 할아버지를 떠나 성만 할아버지와 결혼했어.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나는 내가 누구의 딸인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어. 영자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만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만 가끔 나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민수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구나. 피해자라고 하기엔 복잡해. 할머니도 선택을 했으니까. 영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비밀이 생겼지. 지은이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저도
변명 같겠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민수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시댁에서 적응하느라 힘들고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없어. 영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면죄부도 아니야. 할머니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성만 아버지도 그리고 진짜 아버지인 정우 할아버지도 말이야.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영자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단 정직해져야지. 그리고 책임져야 해. 내 선택의 결과를 말이야. 그때 영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의심을 완전히 지우려면 확인을 해보자.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은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민수, 지은,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영자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어. 영자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특히 아이를 위해서.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볼 안쪽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민수가 병원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온 가족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지은은 친정에 가 있었고 민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집을 지키며 기다렸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올 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와 지은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죠. 열어볼까?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아이의 유전자 일치도는 0%였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웅웅거렸어요. 민수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은이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확신이 없었어. 시기가 애매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민수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K 차장님일 확률이 높아요. 지은이 고백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를 이은 비밀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할머니 수연의 비밀, 자신의 출생 비밀, 그리고 이제 손주의 친부 비밀까지. 숨기고 덮어온 거짓들이 또 다른 상처를 낳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일단 멈춰야 해. 영자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어. 관계를 지키려면 먼저 정직해져야 하거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민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이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고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수는 없어요. 지은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K 차장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은이 짐을 싸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는 참담했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영자와 병호는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영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만큼은 보호해야 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네 이혼한다더라,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더라는 말들이 영자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가정에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니까 병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나? 병호의 대답에는 원망이 아니라 깊은 허탈감이 배어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는 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분노와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분노가 밀려올 때마다 제가 부서진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영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감정과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민수가 8개월 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이면 영자는 거실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과 최근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자꾸 겹쳐 보였어요. 할머니의 비밀, 자신의 비밀,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비밀까지. 세대를 거쳐 이어진 숨겨진 진실들이 결국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영자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복잡하고 힘들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어진 거니까요.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남편 병호에게도 자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겠다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정말로 다시 시작하려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했거든요. 영자는 병호와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상담센터에 간 저녁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병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호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자를 바라봤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병호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을 병호 앞에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 우리 어머니 일기장이야. 병호는 안경을 쓰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죠. 한참을 읽던 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성만 아버지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 영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우라는 분이 내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언제부터 알았어? 병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 지은이 일로 정신없을 때 말이야. 영자는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때 나는 내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알았더라도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을 거야. 당신 부모님께서 반대하실까봐 무서웠거든. 병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자는 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까, 자신을 다르게 보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병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자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줄 말은 삼가는 것. 영자가 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저지른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아이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 병호는 큰 숨을 내쉬더니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피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35년을 같이 늙어온 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당신 부모님께서 알아도 똑같이 말할까?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분들께서 살아계셔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혈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 영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꾹꾹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민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병호가 영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힘들 때잖아. 부모가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줘야지.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이해 덕분이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민수와 함께 새벽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상담센터에서 산책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받고 온 후였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모자를 쓰고 나란히 걷는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그때 많이 무너지셨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영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숨이 정리되더라고. 생각도 차분해지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에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는데 상담받고 이렇게 엄마랑 걷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아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너를 망가뜨리면 안 되지. 지은은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해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정리됐습니다. 민수가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8개월 동안 정성껏 돌봐온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만나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삼촌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어떨까? 영자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어른으로 기억되면 되잖아. 영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일기장도 책장에 고이 모셔뒀어요. 언젠가 민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저 다시 연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영자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서로한테 솔직해야 한다는 거야. 병호는 요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뭉쳐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어느 날 영자는 손주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이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관계라고 말이에요. 대물림되는 건 비밀이 아니라 솔직함이어야 해. 영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봄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던 어느 오후, 영자는 지은이 데려온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복잡한 사정을 모른 채 햇볕을 향해 작은 손을 뻗고 있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이 작은 손이. 영자가 아이의 손가락을 살며시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조용히 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민수 오빠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각자 새로운 길에서 자라면 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와 민수는 이제 남남이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못이 없거든.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아이야.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물림되어야 하는 건 비밀이 아니라 솔직함이다. 집안의 대를 이은 비밀은 오늘에서 끝이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해 거짓을 포개지 않겠다고, 서로의 상처를 덮어줄 손길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은아, 너도 이제 완전히 새 출발이지? 친정에서 잘 정착했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카페 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일로요. 지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영자는 이제 지은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혼으로 완전히 갈라서긴 했지만 손주 때문에라도 적대적인 관계로 남을 수는 없었거든요. 벤치에서 일어나며 영자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만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될 예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된 관계였으니까요. 사는 건 실수 이후의 선택이지.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는 지나갔고 혼란은 줄어들었고 이 모든 일들이 서로의 책임을 나누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민수와 병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 둘이 어설프게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양파 써는 거 이게 맞나요? 야, 너 결혼도 했었으면서 그것도 몰라? 지은이가 다 해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죠. 영자는 빙긋 웃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지만 더 솔직하고 진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가족이었거든요. 남은 건 여운,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은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숨김없는 솔직함과 용서가 가져오는 진정한 치유를 보여줍니다. 영자, 민수, 지은 모두 각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